이란이 이스라엘 본토에 탄도미사일을 퍼본 이후에 이스라엘 측은 고통스러운 대응을 예고하면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을 했습니다. 치열해진 중동의 공습과 교전 상황, 박현도 서강대 유럽매너 연구소 교수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게 지난 27일이에요. 이저 헤즈볼라의 1인자인 하산 나스랄라 여기를 이스라엘군이 이제 암살을 하면서 시작이 된 건데 현재까지 지금 전황 어떻게 되는지 정리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하산 나스랄라가 암살당했죠. 예. 폭사당했고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이란이 드디어 반격을 시작했죠. 그래서 예. 사실 참는 게 더 좋았을 텐데요.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예. 근데 공격을 했는데 지난 4월달 공격보다 좀 그 강도가 셌어요. 예. 그러니까 물론 4월달에는 350기를 날렸는데 드론, 뭐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예. 이번에는 한 180에서 181기. 언론마다 좀 보도는 다른데요. 예. 숫자는 적은데요. 네, 탄도미사일을 쐈다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좀 4월보다 좀 정확하게 더 많이 꽂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 정보 당국은 4월보다 정확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예. 나온 상황 보면 충격은 더 큽니다. 4월보다. 아니 이스라엘은 방공망으로 다 요격했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란 말씀이세요? 전쟁통에는 다 거짓말을 하죠. 그래요? 네, 충격이 커요. 예. 왜냐하면 군사기지들이 공격을 당했고 예. 그러니까 주로 타겟을 보니까 지금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정보 쪽을 취합해 보면 하산 나스랄라를 죽인 그 이스라엘의 공군기가 F-35와 F-15거든요. 예. 그 기지를 겨냥을 했습니다. 야, F-35면은 최강의 전력이네. 네, 네바틴 공군기지하고 핫세린 공군기지인데요. 뭐 정확하게 비행기가 맞았는지 안 맞는지는 그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네. 기지가 맞았다는 것은 이스라엘도 확인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뭐 나오는 얘기가 미리 알고 비행기가 다 떠나 그 공중에 체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맞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어느 정도 성공했어요? 이란의 보복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에 또 재보복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네. 저 국경선 레바논 남부에 진군을 했습니다. 지상군을. 네. 그리고 베이루트를 폭격을 했어요. 네. 교수님, 이 헤즈볼라는 어쨌든 레바논 정부군은 아니고 반군이잖아요. 반군은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반군은 아니고 무장 조직이죠. 무장 조직. 어쨌든 네. 예, 정규군은 아닌 거잖아요. 정규군은 아닙니다. 네. 레바논 남부가 헤즈볼라가 많은 데잖아요. 네. 거기를 국경선을 뚫고 탱크를 가지고 보병 육군이 지상전 시작하는 거 하고 네.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하는 거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니에요? 둘 다 사실은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네. 우리로 치면 어떤 나라를 우리가 침공한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침공을 한 거니까. 예. 그런데 왜 그러면 레바논은 이렇게 아무것도 못 하느냐. 예. 레바논 군대가. 예. 그만큼 레바논이 쉽게 말하면 실패한 국가라는 뜻입니다. 헤즈볼라가 그만큼 강력하게 레바논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정부군도 아닌데 그냥 정부군처럼 하는구나. 그러니까 정부군이 약 7만에서 8만이거든요. 예. 하산 나스랄라가 몇 년 전에 그 헤즈볼라 병력을 10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리고 하산 나스랄라의 그 헤즈볼라가 레바논 정규군보다 공군만 없을 뿐이지 아, 그래요? 다른 건 더 세요. 네. 아니 그래서 베이루트를 폭격한다라는 거는 레바논이나 나라 자체를 상대하는 하고 전쟁을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의 의도는 뭐예요? 이스라엘 의도는 헤즈볼라를 괴멸한다는 거죠. 이번 기회에.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예. 좀 이제 이해를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이스라엘이 지금 원하는 거는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하는 주변에 있는 무장 세력들, 예. 이란이 지원하는 무장 세력, 대표적인 게 헤즈볼라거든요. 예. 헤즈볼라를 정리를 하고 예. 이란의 영향력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란은 헤즈볼라가 중요하냐면 혹시라도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싸울 때 예.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때릴 수가 있잖아요. 아, 바로 그 옆에 붙어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그 굉장히 전략적 가치가 큰 존재고 예. 헤즈볼라 때문에 이란에서 무슨 얘기까지 했었냐면요. 우리의 이스라엘과의 국경은 레바논 남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까지 본인의 영향력도 미친다 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로서는 여기를 지금 정리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요. 네, 네. 이게 그러면 저 이스라엘하고 레바논 정규군과의 교전도 좀 있었어요? 정규군은 교전 못 하죠. 안 나옵니다. 헤즈볼라하고만 하고 그래요? 있는 거죠. 네. 베이루트가 폭격을 당해도 정규군은 가만히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다. 네, 왜냐하면 공군력이 뭐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레바논하고. 예.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 호소하고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마음 놓고 때릴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렇죠. 자,
교수님, 이제 레바논의 외무장관 네. 이 사람이 CNN 인터뷰한 거 보니까 이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 며칠 전에 21일간의 휴전에 동의했었다. 이게 네. 결국 이 휴전안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마크론 대통령이 냈던 휴전안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암살했다 하는 거는 휴전을 거부하겠다라는 이스라엘의 어떤 의도가 드러난 겁니까? 거부했다라는 것도 문제지만요. 예. 그것보다 더 문제는 미국과 프랑스가 그 이스라엘로부터 휴전을 하겠다라는 의도를 받고 예. 네타냐후도 휴전을 하겠다라고 했다고 해서 헤즈볼라가 받아들인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말을 바꾼 거죠. 그렇구나. 네네. 네타냐후까지 동의하는 줄 알고. 네네. 그럼 저 헤즈볼라 입장에서는 사실은 뒤통수 맞은 거죠. 뒤통수 맞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네. 저 앞서 그런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이란이 보복 안 하는 게 나았을 텐데. 네네. 근데 이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헤즈볼라가 무너졌는데 이란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영향력이 완전히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복 안 하는 게 나았을 텐데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보복을 하면은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스라엘도 물론 보복을 하면은 우리가 가만히 안 있겠다 분명히 얘기했고. 예. 그런데 이스라엘의 보복을 막을 수 있는 방공망이 사실 이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무기가 워낙 그 최신식 미국 무기이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만약에 보복을 하지 않고 좀 체면은 많이 깎이지만 안 했다면 국제사회에서 이란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더 넓었을 거예요. 오히려. 네. 예. 근데 이제 공간이 없죠. 어. 공격을 해버렸으니까. 예. 이제 보복은 당할 거고요. 또 보복은 1대1 비례 보복뿐만 아니라 더 세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네. 예. 그러면 이스라엘은 실리보다 명분을 택했다 뭐 이런 건가요? 이란이? 예, 이란은 체면 문제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계점에 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구에 대한 불신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7월 31일에 새벽에 이스마일 하니에가 이란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 배후는 분명히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이란이 보복을 하고 싶어 했는데 미국이 말렸거든요. 곧 휴전된다고. 예, 미국과 서방이 말렸는데 예.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보복을 안 했는데 결국엔 우리 속였다라는 그 허탈감도 있고 분노감도 있는 거죠. 이번에 같이 예. 나스랄라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수님 얘기 들어보면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정권은 좀 확전하고 싶어하고. 굉장히 확전하고 싶죠. 예. 네. 이번 기회에 그냥 주변에 있는 반 이스라엘 세력을 정리하고 싶어하고. 네. 그런데 이란이 이스라엘을 보복 공습을 했으니 네. 이거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거예요. 너무 고맙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림을 이란이 그려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렸어요. 그림을 그렸어요. 이제부터는 정말로 본격적인 싸움이 될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럼 이스라엘의 다음 목표는 어디입니까? 다음 목표는 지금 유전시설 때린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란에. 예. 예. 그 왜 유전시설 때린다는 얘기가 나오냐면요. 예. 이번에 공습에 성공했으면 왜 때릴까요? 그거는 비례 보복을 넘어가는 건데 예. 이란이 이스라엘의 가스전을 때렸어요. 가스전. 가스전 아슈켈론에 있는 해안에 있는 가스전을 때려서 거기가 네.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란의 공격이 상당히 치명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예. 피해를 입혔어요. 예. 그래서 가스전을 때렸으니까 이스라엘도 비례 보복 차원에서 지금 석유 시설을 때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보도는 이스라엘 내에서는 금지돼 있습니다. 보도 안 합니다. 금지라는 게 가스전이 타격을 네, 받았다는. 보도 안 하는데 뭐 네. 트위터나 이런 데서 불타는 영상들이 다 올라와서 이미 뭐 공공연한 사실이 돼 버렸어요. 자, 바이든 대통령이 G7 지도자 모두 이스라엘의 비례적 대응에만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럼 그 얘기는 이스라엘의 뭐 내부에서는 국내에서는 보도 안 한다고 하지만 가스전 맞았으니까 그러면 이란의 석유 시설 공습까지는 미국도 뭐 영국도 묵인해 주겠다 이겁니까? 안 하고 싶죠. 왜냐하면 석유전을 때리는 게 비례전은 맞는데 예. 그럼 석유를 때리면 세계 유가가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안 때리고 싶은데 예. 그래서 아마 이 페르시아만에 보면은요 카르그라고 그 석유를 모아놓는 시설이 있어요. 정예 터미널 예. 거기를 때릴 거라는 얘기가 많이 있죠 지금. 이스라엘이요? 네, 거의 한 50만 배럴 정도의 예. 비축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거기를 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 저랑 저희 방송 출연하실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최종 목표는 이란의 핵시설 타격해서 싹 없애는 거다. 예, 핵시설 타격 예. 그리고 그게 어렵다면 정권 교체.
정권 교체는 핵시설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권 교체 핵시설은 연결되어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이란의 체제,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아니라 체제 교체입니다. 현 체제로서는 분명히 핵시설을 핵을 개발할 것이다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란이요. 네. 예전에 저 팔레비 왕조 무너뜨리고 이슬람 혁명 이후에 네. 일종의 신정일치 국가가 됐잖아요. 네네. 그 체제를 바꾸겠다. 그 체제를 지금 현재 체제는 희망이 없다. 예.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그 성직자는 몰라라고 그러거든요. 몰라 체제를 바꾸는 것이 이스라엘의 안보의 최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좀 극단적으로 좁혀서 얘기해 보면 이란 대통령보다 이 최고 지도자 거기를 바꾸는 게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예, 중요하다? 이 체제를 무너뜨려야 되니까 사실 그 공작을 계속 해왔습니다. 미국과 함께. 아 그래요? 네, 그럼요. 계속 해왔는데 예. 계속 실패를 했죠. 그게 쉽게 넘어갈 체제는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 방점은 분명히 거기 있는데 그럼 일단 가장 위협이 되는 핵시설이라도 때리고 싶은 거죠. 핵시설을 공격을 하는 건 미국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예. 근데 뉴욕타임스 사설에서는 공격을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핵시설 모르겠습니다. 공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미국에서 없어요. 반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확전될까 봐? 너무 사건이 커지잖아요. 예. 그러면 정말로 진짜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미국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편이긴 한데 예. 좀 살살해라. 제발 좀 살살해라.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뭐든지 안정을 요구를 해요. 뭐 그렇겠죠. 예. 자기를 관리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말을 안 들어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타임스 사설에서 핵시설 이번에 때려야 된다라고 네. 사설이 나온다는 거는 미국 네. 내에서도 이번 기회에 이란 싹 정리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여론은 있겠죠. 예.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스라엘 주민들도 예. 이스라엘 국민들도 이란 때리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거든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예. 헤즈볼라 이란은 이스라엘에게 79년 이래로 혁명 이래로 이스라엘은 지금 악마의 국가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란을 때리면은 네탄야후의 지지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전략적 목표는 명확한 건데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목표 달성은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 유엔 총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도를 두 개 갖고 왔죠. 축복의 지도와 저주의 지도. 예. 축복의 지도는 아랍 국가들과 하나가 돼서 평화를 이루는 지도고요. 예. 저주의 지도는 이란의 세력이 계속적으로 중동에 남아 있어서 중동 질서뿐만 아니라 세계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 즉 이스라엘은 이 축복의 지도를 선택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란을 제거하고 싶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확전될 수도 있다. 제 5차 중동 전쟁이 될 수도 있다. 5차인가요? 6차인가요? 예. 번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5차 중동 전쟁이 아니라 그러면 3차 세계 대전이 가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얘기한 게 바로 그거거든요. 트럼프 예. 후보가.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란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안보리에서도 러시아가 이란 편 들었잖아요. 예. 미국은 이스라엘 편 들고 예. 이런 상황이 갈 수밖에 없으니까. 중동 전쟁이 아니라 세계 대전이다. 네, 러시아까지도 끼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미국은 뭐 러시아가 안 들어오더라도 이스라엘과 이란이 붙으면 미국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미국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란의 미사일도 막지 않습니까? 그 미사일 다 못 막습니다. 예. 지난 4월달에 이란이 날린 미사일 같은 것도요. 미국이 없었으면 못 막았어요. 50%를 미국이 책임져서 막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란도 지금 코너에 몰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만약에 우리를 때리면은 우리는 아랍 국가들이 유전 시설을 때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아랍에미레이트 예. 그리고 위에 있는 아랍 국가는 아니지만 아제르바이잔, 친이스라엘 국가 이들이 유전을 때리겠다고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지금 유전 시설 공격은 거의 임박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 군 수송기를 투입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교민 철수를 위해서. 네. 교민을 철수 미리 시켜야 될 만큼 위험한 상황이라는. 지금 상황에서는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게 좋죠. 지금 어떻게 상황. 될지 모르니까. 예,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오늘 4일까지가 지금 나팔절 신년이거든요. 예. 10월 2일 날이 신년 1일이었고 예. 4일까지가 명절이니까 4일 이후에 지금 공격이 될 가능성이 커요. 아니면 10일 4일에서 그러니까 신년 11일이 되는 날까지는 예. 안 할 가능성이 있는데 4일에서 10일 사이에도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알 수가 없으니까 미리 좀 움직이는 것도 괜찮죠.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석유 시설 공습하면 유가는 오를 거고 지금 뭐 가뜩이나 물가 좀 잡아가고 있는데 또 오르게 될 거거든요. 그러겠죠. 경제 타격인데 우리 네. 정부는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거는 어느 정부든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위기 관리할 수밖에 없고요. 예. 우리 선박의 안전이라든지 그거 생각할 수밖에 없죠. 지금 전 세계가 만약에 페르시아만 중심에서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나서 유가가 문제가 생긴다면 어느 나라가 이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어느 정부도 다 무력할 수밖에 없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정세를 살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 국민의 안전이라든지 선박의 안전 이런 거밖에 할 수가 있는 게 없죠.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현도 서강대 유럽문화연구소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